봄이 오면 남자는 어디로 드라이브 갈까? 라는 목적지를 떠올리고, 여자는 그때 거기서 찍은 사진 참 예뻤는데 라면서 그날의 온도와 공기를 떠올린다고 하죠. 남자의 언어가 결론을 향해 달려갈 때, 여자의 언어는 감정의 무늬를 그린답니다. 이렇게 참 다른 우리지만 딱 하나 일치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날씨 참 좋다라는 거죠. 서로의 언어는 달라도 같은 햇살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오후입니다. 안성담담 민주의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안성담담 진행자 민주희입니다. 벌써 2025년도를 보내고요. 2026년도에 지금 현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쉬었다고 또 기계 만지는 거를 또 살짝 잊어버렸다는 좀 또 후문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뭐 올해 한 해 시작이 됐고, 시작한 만큼 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뭘로 이렇게 오늘 주제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민주주의의 이런저런 이야기 계속 고민하다가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억은요, 단순히 그 과거의 기록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아니죠. 우리 정체성을 구성하고, 때로는 그 미래를 설계하게 돕는 살아있는 도서관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뇌과학이랑 심리학 관점에서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 기억은요, 3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답니다. 첫 번째는요, 엔코딩입니다. 부호화죠, 부호화. 그래서 외부 정보를 나의 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 이 엔코딩인데, 집중할수록 이 부호화가 잘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이, 그때 그 과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저장입니다. 정보를 뇌세포 사이에 이 연결망 속에 간직하는 단계가 이 스토리지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죠. 잊고 싶은데 잊고 싶지 않은 그 남자, 그 여자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인출입니다. 그 인출은요, 필요할 때 저장된 정보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 과정인데요.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는 상황은 대개 이 인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하죠. 그래서 너 그때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갔었잖아. 스파게티 먹었잖아. 그때 기억 안 나? 하면 우리가 언제 그런 거 먹었지? 기억 안 나! 이런 거죠. 다른 기억에, 더 강한 기억에 부호가 될 때마다 이 인출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은 유지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또 크게 또 세 종류로 나뉜다고 하네요. 그게 감각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고, 또 장기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감각 기억은요, 보고 듣는 그 찰나의 자극을 잠시 붙잡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초, 아주 그냥 1초, 0.5초 그 사이인 거죠.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 지나갈 때 순식간에 0.1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훑죠. 어찌 보면 그게 감각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만나서 얘기할 때, 야, 내가 어디 있었는데 예쁜 여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야, 그 빨간색 원피스, 되게 자극적이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은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정보래요. 그래서 한 20초? 30초 정도 이 단기 기억이 머문다고 하네요. 작업적인 기억이래요. 또 장기 기억이 있는데, 이 장기 기억은요, 이제 반복하거나 또는 의미 부여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저장된 정보, 무제한으로 계속 반복되는 정보죠. 저한테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 어릴 때 냄비에 설탕 녹여가지고 저희 그 달고나 해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그 달고나 해먹고 냄비에다가 다 태워 먹고 그거를 지붕 위에다가 몰래 숨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알고 있었겠죠. 저희 엄마는. 얘가 또 달고나를 해먹었구나 그러고. 자, 우리 장기 기억은요, 다시 성격, 그 해당하는 기억 성격에 따라서 또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술적 기억. 그 서술적 기억은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이래요. 그래서 일화에 대한 기억. 어제 친구랑 삼겹살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 개인적 경험. 의미적 기억은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야 같은 일반적인 지식이 의미적 기억입니다. 비서술적 기억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배어나오는 기억이래요. 이게 절차 기억인데 자전거 타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거. 그리고 젓가락질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한번 익히면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비서술적 기억입니다. 근데 가장 이 기억 자체에서 봤을 때 흥미로운 비밀,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억은요,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처럼 녹화되는 것이 아닌 거죠. 기억은. 꺼낼 때마다 당시 감정이랑 새로운 정보랑 막 섞여요. 막 섞여가지고 재창조돼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거죠. 남자로 따지면 군대 갔을 때. 네. 그런 기억들. 또 망각은 거기에 필수적이래요. 망각하는 거. 망각은 필수적이어서 모든 거를 다 기억하면요, 이 뇌가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를 지워내는 이 망각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청소하는 과정이래요. 잊어버리는 거죠. 또 잠이 보약이다. 이 기억에 해당하는 흥미로운 비밀은 이 잠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낮에 배운 정보를 정리하고 단기 기억을 다시 장기 기억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공부하고 나서 잠을 잘 자야지 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공부도 잠을 잘 자야지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기억하면 또 우리 또 성별을 또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남자랑 여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남자랑 여자의 그 기억 차이가 이 뇌과학 심리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아주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반적인 기억력의 우열보다는요, 어떤 종류의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느냐가 이 스타일의 차이에 가깝대요. 참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뇌구조랑 여자의 뇌구조 자체가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점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감정적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여성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성은요, 감정과 관련된 사건을 남성보다 더 세밀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뇌과학적 그 이유인데,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 작동할 때 여성이 주로 좌측 뇌 편도체, 언어적 기억 중심을 하고 있는 이 좌측에 해당하고 있는 그 좌측에 해당하고 있는 편도체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대요.
또 특징이 여자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만남이었을 때, 그리고 기념일날, 또 다퉜을 때 이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해가지고요. 네. 감정이 실린 사건에 대해서 여성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잘 하는 이유라네요. 또 특히 특징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아유, 손님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안성대보다 방송은요, 오픈되어 있어서요. 네. 자연스럽게 떠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 공간을 기억하고 길을 잘 찾는 방식에서는요, 확연한 스타일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남자들. 전략적이고 좌표 중심적인 뇌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북쪽으로 500m 가다가 우회전 왔다는 이런 방향, 그리고 거리, 기하학적인 구조, 이런 중심으로요, 공간을 잘 기억한다네요. 자,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요, 지표물, 특히 랜드마크 같은 거 기억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 놀러 왔어요. 안성 왔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 호흡이 난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 편의점을 지나서 파란색 지붕집이 나오면 그 집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 그리고 그 측정된 그 랜드마크 중심으로 해서 경로를 기억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예를 들면 저 좀 전에 12시에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콩나물 칼국수를 누군가가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콩나물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야, 저기 안성천변 옆에 그 작은 미술관은 있는데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한 블럭 전에서 우회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칼국수집이 핵심이긴 하지만 작은 미술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거에 더 많이 랜드마크에 집중하는 게 여성의 뇌구조입니다. 또 언어적 기억하고 시각적 기억으로 해서 구분을 짓는다면, 언어 기억이랑 그 시공간적 기억을 굳이 구분해서 대상적인 부분에서 확인해 보면 언어 기억은요, 여성이 더 강하고요. 시공간에 대한 기억은요, 남성이 더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단어 목록을 외우거나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이런 거 이제 언어적 기억 과제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또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체가 얼마만큼 회전하는지, 그 회전하는 게 그 모습을 상상해서 복잡한 도형들을 막 기억해내는 것들, 그리고 시각적, 공간적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기억력은요, 남성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뇌구조 자체가 뇌과학적으로도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가만히 지켜보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한 거예요. 호르몬 영향이 있대요. 여자랑 남자랑 다른 점. 이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특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해당하는 이 언어적 기억하고 사회적 단서를 포착하는데 이 호르몬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이 호르몬은요, 공간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이 사회적인 역할에서도 원인이 있는데, 과거에 남자들은요, 수렵, 채집, 이 시대부터 사냥,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사냥을 해야 되고 방향적 감각이 뛰어나야 했고, 여자들은 그 채집하는 부분,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나무를 캔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그 주변 사물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육아의 아이들의 안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에 최적화가 되도록 진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미 과거부터 원시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렵할 때 채집을 하러 돌아다니느냐, 내가 육아를 하느냐, 이미 길들여져 있어 이 유전자적으로 이미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시각적 기억을 가지고, 시공간적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점이 분명한 겁니다. 굳이 이거를 또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남자들은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지?
같은 이제 구조적 정보를 잘 저장하는 반면에 여자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기분이었고 나는 어땠고 뭐 이런 맥락적 정보를 더 정교하게 저장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통계적인 이 경향성일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훈련이나 성향에 따라서 길 잘 찾는 여자 또는 기념일을 섬세하게 기억하는 남자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섬세하죠. 그런 남자들. 그 남녀의 언어 차이에 또 심리학과 언어학에서의 매우 깊게 다뤄지는 또 주제가 있는데 바로 이거는요. 언어학자 데보라 타닌이 남자의 대화를 정보 전달 중심의 보고형 대화, 레프트 토크, 로 여자의 대화를 유대감 형성 중심의 관계형 대화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보고형이고 여자는 관계형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대화를. 그래서 여자의 언어가 가진 주요 특징은요. 관계와 공감이 최우선입니다. 여성에게 그 언어는요.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요. 상대랑 연결이 돼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진짜? 와 대박 힘들었겠네. 힘들었겠다. 마음 아프다 같은 리액션을 자주 사용하는 거. 단순히 정보를 들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네 편이고 네 감정에 나 동조하고 있어. 네 감정 공감하고 있어. 라는 아주 강한 지지의 표현이에요. 또 자기 노출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아주 사소한 그 고민을요, 공유를 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상대방하고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방식을 즐겨서 사용하죠. 카페에서 만나서 열심히 집안에 대한 이야기, 형제 자매 이야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 열심히 하면서요, 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야, 우리 전화로 얘기하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집니다. 이거는요, 장난이 아니고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적 형태죠. 또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도 있습니다. 여자의 언어 중에.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협조적이면서도 완곡한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야야야 이거 해 라고 명령하기보다는요,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떨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그 말에 또 덧붙이는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치? 처럼 문장 끝에 확인을 구하는 말을 붙여서 대화를 이어가고, 그리고 상대의 참여를 유도하죠. 이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징입니다. 또 맥락과 그 비언어적 신호가 있어요. 이 여자가요, 단어나 이런 것보다 그것도 표현이 되지만 말투랑 표정, 또 상황 이런 것들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괜찮아 라는 말이 이게 정말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런 반어법인지 맥락을 통해서 잘 파악합니다.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여자의 말은 해석이 필요해 라는 부분이요, 바로 이 아주 그 고맥락의 특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 콘텍스트, 우리 이 고맥락에 해당하는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로 괜찮은 건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자, 언어 중심의 활성화도 있습니다. 여성이요, 언어 정보를 처리할 때 좌뇌, 우뇌 모두 사용하는 비율이요, 남자보다 아주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유, 똑똑하죠. 이게 감정 우뇌랑요, 논리 좌뇌가 언어에 동시에 담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그 이유인 겁니다. 사회적 민감성은요, 타인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변화를 감지하는 사회적 민감성이요, 평균적으로 이제 여자들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언어가 역시 섬세하고 복합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남자의 언어가 해결을 찾는 도구라면 여자의 언어는 마음을 잇는 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자가 고민 얘기할 때 남자가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죠. 나 있잖아. 그 아줌마랑 그 옆집 아줌마랑 이게 괜히 날 쳐다보는데 기분 나빴는데 나 그 아줌마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 입장에선
나 불편했어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나 되게 힘들었어 위로해줘 라는 뜻인데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아줌마 찾아갈까? 그 아줌마한테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그런 반응이요. 때로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어적 차이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같이 산 나의 남편이 나 너무 힘들었어 오늘 외로웠어요 라고 이렇게 너 외로웠구나 이렇게 보다듬어 주길 바라는데 그거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건 그냥 털어졌네 너 감정적으로 그냥 없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여자의 언어랑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여자의 그 언어를 언어가 유대 또는 공감에 대한 끈이라면 남자의 언어는 또 정보 전달, 서열, 그리고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에서요, 이거를 보고요, 보고형 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언어가 가진 특징들을요, 핵심적인 줄기로 나눠서 보면 해결 중심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솔루션에 관련된 남자에게 대화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말하는 거죠. 정확한 설명보다 핵심적인 결론을 먼저 제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해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남자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야야, 그래서 그 요점이 뭔데? 그 내용이 그래서 핵심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언을 하는데 너무 과잉해. 너무 많아. 남자들도요, 말이 좀 많습니다. 근데 내용적인 부분이 조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거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공감보다는, 그러면 그 문제는 이렇게 해봐. 또는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이 여자랑 남자랑 같이 있을 경우에는 여자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왜냐? 내가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해결책은 나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공감이거든요. 너 힘들었구나를 원하는 건데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죠. 또 이제 남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들을요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단 안에서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위주의 전달을 하는데 감정적인 묘사보다는 숫자, 데이터, 사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이런 말 대신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됐다 이런 이야기. 그 상황을 수치화하거나 객관화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또는 농담하고 경쟁에 대한 이야기로 또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친한 사이면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를 가볍게 깎아내리는 농담을 좀 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서로 간의 그 친밀감을 표시하죠.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요, 서열을 확인하는 동시에 서로를 공격해도 버틸 수 있는 강한 존재로 너 인정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하는 언어의 맥락을 중시한다면 여자가 언어가 맥락을 중시한다면, 여자의 언어가 맥락을 중시한다면 남자의 언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알았어는 진짜 알았어. 말 어떤 이면에 숨겨진 의도나 또는 그 복선이 적은 표현인 거죠. 알았어. 이 내용, 이 답변 자체는요. 그리고 나 괜찮아 라고 하면 남자는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언어 중에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응대하는 경우는요, 나 생각 중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를 때 남자들은요, 되게 정보를 처리하거나 다음 할 말을 정리하는 중인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감정적 거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계속 대화를 나눌 때 남자가 말이 없이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이거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정리 중이야. 이게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이제 여자다 보니까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의미는 긍정 아니면 부정일 때도 또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내각이랑 진화적 관점을 봤을 때 운해적 공간 지각과 논리는요, 남자의 뇌, 특히 앞뒤의 연결망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 정보나 논리적 인과관계를 언어로 옮기는데 특화돼 있죠. 또 도파민하고 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문제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대화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반면에 여자한테는요, 아주 중요한 옥시토신, 유대감 호르몬, 이 대화는요, 남성에게 다소 피로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대화할 때 나 좀 위로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발적인 여자의 언어를요, 남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말 맞네 진짜, 아유 피곤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자랑 여자의 그 언어 그리고 기억에 대한 이제 결정적 차이점은요, 남자는요, 정보 전달이랑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자의 언어는 유대감 형성과 공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남자는 결론과 팩트, 무엇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자는 feel, 과정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how랑 why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로 봤을 때는 남자의 언어는요, 직접적이고 아주 명료하죠. 야, 저쪽으로 가. 이렇게. 근데 여자의 언어로 봤을 때는 완곡하고 섬세합니다. 많이 힘들었어. 오늘 수고했지. 이런 단어들, 이런 언어들. 듣는 태도로 봤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는 해결책을 찾으면서 듣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요, 감정에 몰입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랑 대화할 때 그냥 들어만 줘라고 미리 가이드를 주면요, 남자는 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인식한대요. 그리고 공감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지시를 하는 거죠. 나 지금부터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건데 내 얘기만 들어줄래? 라고 먼저 명령화하는 거죠. 반대로 남자가 짧게 대답을 하더라도요, 그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아주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여자 입장에선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이런 결론 중심적 화법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기억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기억들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감각적 기억인지, 단기적 기억인지, 장기적 기억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제 상황이 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이런저런 이야기, 기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2026년도에는요, 재미난 기억들로 좀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으면 좋겠고, 다양한 활동들도 했으면 좋겠고, 그 활동들 속에서 재미난 친구들, 굳이 언니, 오빠, 아저씨를 벗어나서 모두가 친구가 되는 그런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기대된 만큼, 매년이 흥미롭게 저는 지나가더라고요. 자, 민주주의의 이런저런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좀 희한한 일들, 재미난 일들, 벅찬 일들,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일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저한테는 매년의 기억으로 남겠죠, 당연히. 자,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는 만큼 마음의 짐도 한 겹 벗어두고 싶은 오늘이네요. 꽃이 피는 속도보다 우리 마음이 설레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 또 방송에 관심 갖고 들어와 주시는 이 4명의 또 우리 언니들, 끝나고 또 수다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한 세상 속에서 효율 그리고 결론만 따지느라 지치셨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냥 기분 좋은 바람에 몸을 맡겨보려고요.
특별한 이유 없잖아요. 그냥 웃음이 나는 봄이잖아요. 이 활기찬 에너지로, 그리고 안성답답 민주희의 에너지로 모두가 다 긍정적인 에너지,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 채워드리려고 26년 안성답답 민주희 이런저런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답답 민주희의 이런저런 이야기 진행자 민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